벤치에 울고 있었던 어린 여학생을 발견한 겁니다. 2바퀴, 3바퀴를 돌다가 이제 고민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학생 왜 여기 울고 있어? 학생이 이제 울기 시작했던 거예요. 괜찮아, 울지 마 라고 토닥토닥 해줬는데 이 어깨를 토닥해주면서 당사자 간의 신체적 접촉이 발생했다. 사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해버린 겁니다. 그거는 성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본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공원에서 벤치에서 혼자 울고 있는 여학생을 보면 여러분은 과연 도와줄 건가요? 아니면 그냥 지나치실 건가요? 이번 사건은 야 얼른 학생 빨리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위로를 해줬는데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해서 형사 입건이 된 사건입니다. 변호사님, 저는 그게 위로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성범죄자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정반대의 입장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사자는 어떻게 주장하냐면 그 당시에 늦은 밤에 홀로 울고 있는 학생이 있으니까 학생 어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위험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학생이 이제 울기 시작했던 겁니다. 야 괜찮아? 야 얼른 빨리 집에 들어가, 위로를 해줬을 뿐인데 이 수사기관에서 사실 뭐라고 보고 있냐면은 이 당사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성범죄자라고 보게 됐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그 위로를 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신체적 접촉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정확하게 봐보겠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던 경위를 본다면 2025년 여름경에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이 당사자는 이제 운동하고 있었고 벤치에 울고 있었던 어린 여학생을 발견한 겁니다. 2바퀴, 3바퀴를 돌다가 이제 고민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학생 왜 여기 울고 있어? 빨리 집에 가야지 라고 이제 대화를 시도했는데 저 사실 오늘 엄마랑 이렇게 다퉜고 저 이렇게 아버지랑 뭐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학생이 이제 울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학생이 이제 울기 시작하니까 당황했겠죠. 야 괜찮아, 울지 마 라고 토닥토닥 해줬는데 이 어깨를 토닥해주면서 당사자 간의 신체적 접촉이 발생했다. 사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해버린 겁니다. 수사기관은 절대 밤에 그런 장소에서 어린 여학생과 결코 신체적 접촉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성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본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당사자 처음에 저희한테 찾아왔을 때는 변호사님 저 사실 너무 억울합니다. 전 절대 그럴 의도가 없었어요 라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분을 보면은 좋은 의도에서 이 어린 학생에게 다가갔던 거는 사실 맞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당사자 간의 신체적 접촉이 발생했다라는 사실은 이거는 본인도 이미 처음부터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신체적 접촉이 그 장소와 시간에서 발생한 거에 대해 저희 수없이 많은 판례와 검찰에서 발생한 결론을 검토를 했을 때 사실 실질적으로는 추가적으로 아동복지법 위반이 사건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매우 겹겹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다 뿐만이 아니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아동에 대한 미성년자 추행이 더 문제가 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사실 당사자는 이미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성범죄자로 사실 처벌받아버리면 벌금 100만 원이 넘어갔을 때 영원히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실 피해자가 어떻게 신고됐냐면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어디 갔다 이 시간에 이제 왔어 라고 하니까 사실 여 앞에 어디 공원에 앉아 있었는데 어느 아저씨가 나 이렇게 해서 집에 돌아가라고 했어.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뭐야 그 아저씨 누군데, 뭐야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는데 야 당장 경찰에 신고해, 이렇게 된 겁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도와주려고 해도 이거는 수많은 법원의 판례와 강제추행이나 성범죄나 아동복지법 위반을 보았을 때 이거를 막기가 어렵다. 이거는 저희가 해동내에서 전략을 선회한 것으로 전략적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이와 같은 내용을 청취하면서 나는 사실 거기에서 나는 같이 학교도 나왔고 나 여기 옆에 살고 있어, 너 배가 고프지 않니? 빨리 집에 들어가야지 라고 하면서 일상적으로 대화했던 모든 내용을 검찰과 법원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피해자 측에도 대응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와 같은 여러 내용을 통해서 결국에는 문제적인 신체적 접촉이 발생을 했지만 이와 같은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것은 절대 당사자에 대해서 추행의 목적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설득이 되고 피해자분께도 이게 내용이 전달이 됐던 것입니다. 특히 당사자는 나는 오랜 기간 동안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꿈이 있었고 군대에 대해서 전역한 이후에 성실하게 PC방과 편의점 등 아르바이트하면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면서 공무원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청년입니다. 특히 헌혈도 하고 열심히 학창 시절부터 봉사 활동을 해왔던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어린 여학생에게 제가 강제추행을 했겠습니까? 라고 그 수사기는 설득이 되었고 결국 그와 같은 내용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피해자 부모님과 또 피해자 분께도 이와 같은 내용이 충분히 설득이 잘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으로 인해서 피해자 분께도 진심이 이어져서 결국에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될 수 있었고 이와 같은 내용이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정확하게 판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결국에 어떠한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고 불기소 처분으로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분에 대해서는 진짜 성범죄자다. 아니다. 이거는 정말 어린 여학생을 도와주려고 어른이 얼마나 노력을 한 거냐. 단지 그만큼 접촉이 있었다는 것으로 이게 과연 성범죄자로 보는 게 맞느냐라는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결국에는 정확한 판단에 따라서 당사자에게도 그리고 피해자에게도 최선의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판단하에 도와줘서 좋은 결과가 이루어졌었던 사건입니다. 초기에 잘못된 판단에 따라서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이 돼버리면 피해자의 관계, 수사기관의 관계에 따라서 사실 상황을 바꾸기가 매우 어려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정확한 판단이 있었어야만이 이와 같은 사실 좋은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는 점이 존재합니다. 여러분께서도 비슷한 상황이나 다른 억울한 상황이 있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 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